통신 다이어그램 마지막 시간입니다. UML에서 두 개의 예제를 갖고 오늘 실습을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다이어그램들이 보이죠? 자, 통신 다이어그램에서 이번에는 두 개 남았는데 보험 판매하고 카카오 택시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통신 다이어그램을 그리려면 여기 메뉴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이제 다 알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이걸 가지고 클릭 커뮤니케이션 나오죠? 이거를 좀 크게 해서 이게 고객과 판매자가 보험을 팔려고 해요. 고객과 판매자예요. 객체가 두 개예요. 판매자가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상품 선택, 가입 조건을 확인하고 고객에게 요금, 이거는 월 얼마씩 나옵니다 알리고 보험 가입을 하는 것. 이게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보험 판매. 뭐가예요? 앱으로 하는 거예요. 앱으로. 프로퍼티 여기다가 보험 판매 앱이라고 합시다. 보험 판매 앱. 보험 판매 앱. 그러면 고객과 판매원 두 개가 있겠죠? 객체를 고객과 판매원. 판매원이 요 시스템이에요. 그럼 고객이 있고 판매원이라고 할게요. 판매원. 판매원이 있어요. 그럼 이제 판매원을 합시다. 고객과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고객과 판매원 거꾸로 합시다. 왜? 판매원이 먼저 설명을 하니까. 판매원이 고객에게 뭘 설명해요? 상품을 설명해요. 보험 상품. 보험 상품을 설명을 하면 고객이 어떤 사용을 화재 보험을 들 거냐, 생명 보험을 들 거냐, 운전자 보험을 들 거냐, 상품을 보험 상품이죠. 보험 상품 선택.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거죠. 보험 상품을 선택을 하면 그러면 복잡하죠. 보험은 여러분들은 해본 적은 없지만 판매원은 고객에게 이제 가입 조건을 확인해요. 병이 원래 있는지 아니면 고혈압이 있던지 아니면 그 전에 무슨 아픈 경험이 있는지 이런 거를 가입 조건을 확인해서 금액을 설정하죠. 가입 조건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가입 조건을 확인하고 또 그다음에 고객에게 요금 확인. 뭐냐, 이 시스템이에요. 판매원이 시스템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보험을 들을 거예요. 앱에서 보험 상품 여러 개가 막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을 선택하면 가입 조건 몇 년도에 있고 언제 가입돼 있고 이런 것들을 몇 년씩이고 이런 걸 다 조건을 확인하죠. 그다음에 요금을 확인이라보다도 요금 보험료라죠. 보험료 전달. 이게 좀 빠르겠네. 교재에는 보험료 요금 확인이라고 했는데 보험료를 이건 얼마 내야 된다. 전달을 해주면 보험 가입을 하면 끝이죠. 고객이 판매원에게 보험 가입 선택하면 보험이 가입되었다. 보험 가입 확인. 가입 완료. 확인. 끝나요. 책에는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없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앱을 사용할 때 쉽게 앱에서 하는 거예요. 이 판매원이라고 해도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교재에는
판매문을 뭐라고 하냐? 보험 판매 앱. 그럼 되죠. 보험 판매 앱. 그럼 고객이 보험 판매 앱이 상품을, 여러 가지 상품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설명이라니까 또 이제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보험 상품 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험 상품을 자동차 보험 선택, 가입 조건 확인, 자동차가 몇 년식이고, 몇 킬로 운전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CCTV 그 카메라 있죠? 카메라 있는지 이런 걸 다 체크하는 거죠. 한 다음에 그 되면은 이거는 1년 동안 보험료가 얼마입니다. 60만 원입니다. 또는 나의 보험 그 자동차 그런 법규를 위반했다던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보험료를 얼마를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딱 전달하죠. 그럼 고객은 보험료를 전달하면 내가 보험료 가입을 오케이 누르면은 보험 판매 앱이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보험 가입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고객에게 보내주죠. 이건 보험 판매 통신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이어그램 하면 항상 뭘 보라고? 시퀀스. 여기서 오른쪽 버튼 시퀀스 다이어그램. 고객이 먼저 오겠지. 보험 판매 앱이 보험 상품을 뷰 보여준다. 또는 쇼 해도 되고 뷰라고 해도 되고 보험 상품 선택, 가입 조건 확인, 보험료 전달. 또는 여기서 아니 가입 조건 확인이 어떻게 이렇게 되면 고객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입력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가입 조건 확인 여기서까지. 가입 조건 확인이라는 것보다는 가입 조건 입력 요청. 가입 조건 입력 요청을 해요. 몇 년식이냐 이런 걸 입력하면 여기서는 가입 조건 입력을 하겠죠. 입력을 하면 보험료가 얼마 나왔습니다 나오겠죠. 그럼 그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 가입 확인 완료 확인. 자, 시퀀스하니까 좀 수정사항들이 보여주죠?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보면은 보험 판매 앱 고객 이렇게 할까? 딱 보험 판매 앱이 보험 상품을 뷰하면 보험 상품 보여주면 내가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그러면 가입 조건으로 입력을 요청을 해. 그러면 가입 조건을 입력을 해요. 몇 년도 몇 년식이고 차 번호도 입력하고 제 생년월일 뭐 이름 입력하겠죠. 입력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가 전달됩니다. 얼마 이번 연도는 보험료가 자동차 보험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보험을 가입을 오케이를 하면 보험 가입하겠죠. 또 여기서 또 카드 정보 입력하고 근데 다 할 수가 있어요. 보험 가입을 하면 보험 가입 완료해서 보여주겠죠. 이게 보험 판매 관련 통신 다이어그램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는 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다이어그램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쉽게 통신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고 시퀀스로 쉽게 바꾸어서 볼 수도 있고 거기서 순차적으로 해서 내용을 수정하면 통신 다이어그램도 그 내용이 수정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다른 거 하나 그려볼까요? 커뮤니케이션 여기다가 이제 카카오 택시 우리 한번 카카오 택시 한번 가봅시다. 인터랙션에 카카오 택시 부르는 거예요.
카카오 택시 부르는 거. 카카오 택시. 그러면 카카오 택시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저도 아직 카카오 택시 요즘 사람들이 이런 카카오 택시나 어떤 콜 부르는 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카카오 택시가 뭔지 일단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거를 또 모델링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 수정 보완해서 확대해서 익스텐드 해가지고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고객과 카카오 택시 앱, 택시 드라이버가 있는 이제 택시 드라이버. 고객이 카카오 택시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한 카카오 택시 앱에 제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도착지까지 입력을 하면 그 근방에 있는 카카오 택시가 택시기사를 호출하죠. 카카오 택시 앱이 택시기사를 호출을 보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또는 조금 멀리 있더라도 먼저 선택한 택시가 출발지와 도착을 확인한 후 호출을 수락하죠. 카카오 택시가 고객에게 택시 기사 정보를 전송합니다. 이는 카카오 택시라고 했는데 카카오 택시 앱이 택시 고객에게 택시 기사의 정보, 보통 택시 차 넘버가 날라오겠죠. 이렇게 해서 앱과 고객과 택시 기사 사이에 하는 통신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객체가 3개죠. 앱, 카카오 택시 앱, 고객, 기사.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앱, 카카오 앱, 카카오 앱이 되겠고, 이거는 고객이 되겠죠. 고객. 쏘리. 고객이 되겠고, 택시 기사. 택시 기사. 지금 뭐냐면 제가 모바일에서 하는 거예요. 스마트 여기서 모바일 카카오에서 택시를 부르는 거예요. 앱에서. 그러면 카카오 키고 카카오 앱에서 내가 택시를 부르는 거예요. 고객이 뭘 입력해요?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는 거죠. 그러면 고객이 앱에 출발지, 도착지 입력. 보통 이게 함수예요. 함수. 인풋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함수인데 그래 이야기 쉽게 씁니다. 그러면 앱은 택시기사에게 호출하죠. 이 정보를 내용을 보내면서 호출을 하죠. 호출이 정보를 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호출. 택시기사를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택시가 여러 대가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또는 누가 먼저 버튼 누르는 거죠. 호출 수락. 간단하죠. 호출 수락하면 앱은 고객에게 뭘 줘요? 택시기사 정보를 전송하죠. 택시기사 정보 전송. 택시기사 정보를 전송하는 거. 간단하죠. 여기까지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요? 시퀀스로 봐야겠죠. 시퀀스. 고객하고 앱하고 택시기사하고. 고객이 카카오 앱을 통해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앱은 택시기사를 호출하고 택시기사가 호출 수락하면 택시기사 정보를 전송하죠. 그죠? 그리고 택시기사가 가면 이거 이 앱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호출 수락도 택시기사가 앱에서 자기가 먼저 터치를 하겠죠. 호출 수락. 그러면
택시 기사 정보가 앱에서 그 고객에게 정보를 전송하겠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장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했어요. 나 어디 가야겠다. 그러면 앱이 택시 기사를 호출을 해요. 그럼 호출 수락을 했죠. 수락을 했고 택시 기사 정보를 전송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정보라는 게 택시 기사의 뭐죠? 넘버하고 거리가 나오겠죠. 지금 택시 기사가 1000m, 1km, 1.4km에 있어서 3분 내 도착합니다. 이런 택시 기사 정보가 아니라 택시 정보를 호출 택시 정보 전송. 여기는 시간과 거리와 차 남바와 거리, 시간 이게 고객에 전달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카카오 택시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일반 택시가 일반 자동차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서로 일반 택시가 일반 자동차가 일반인을 출퇴근할 때 태워주는 거. 그 시스템이 도입을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쉽게 어떤 앱을 통해서, 근데 카카오 앱은 어떤 앱을 통해서 택시기사는 아니에요. 이제 운전자, 영업을 할 수 있는 운전자에게 고객이 출발지 도착지를 입력을 하면 이 앱은 운전자에게 호출을 하는 거죠. 호출을 하면 이 운전자가 호출을 수락하면 택시 정보를 전송하고 중요한 거를 또 전송을 해요. 물론 이제 언제까지 하고 이 안에 운전자 택시 정보 여기서 호출 운전자 정보를 전송을 하죠. 운전자 정보를 전송하고 그 다음에 뭘 보내냐? 취소 가능이 아니고 요 운전자 정보를 전송을 하면 고객이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고객이 취소 가능 여부 판단. 일반인이니까 이 사람이 정식 택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취소 가능 여부 판단. 오케이 하면은 여기서 오케이를 보내주겠죠. 호출 수락했으니까 이제 탑승이라고 할까요? 탑승 픽업 승인 픽업할 수 있다. 운전자가 고객한테 가면 돼요. 그리고
운전자가 일반인이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고객을 태워줬어. 그럼 고객은 이 운전자를 평가하는 거죠. 친절했는지. 요즘은 운전자 정보를 전송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보내요? 아까 운전자 정보를 전송하고 개인 자가용이니까 픽업 승인보다 더 먼저 나와야겠네. 뭐를? 이거는 시퀀스 합시다. 금액이 나오겠죠. 금액 얼마입니다. 8천. 왜냐면 돈이 그 메타기가 없으니까 얼마입니다. 분명히 그걸 보내요. 그러면 취소 가능력을 이게 2만 원 불렀으면 만 원이면 가는데 택시 타고 가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취소 가능 여부를 운전자 정보를 보내고 금액도 보내고 시퀀스에서 고쳐볼게요. 그 다음에 픽업 승인하면 가면 되고 그럼 여기서 고객이 앱을 통해서 운전자를 평가하는 거예요. 운전자 평가하면 운전자를 평가하면 앱은 운전자에게 고객 만족도 결과의 등급 전달. 고객 만족도 결과에서 이 운전자가 매우 좋다, 보통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시퀀스를 볼까요? 고객이 출발지 도착지를 앱을 통해서 보내면 운전자를 호출을 해요.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운전자가 호출을 하면 호출 운전자 정보를 전송을 해. 고객이 이 운전자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별이 5개야 되는데 별이 2개밖에 없어. 보통이다. 그러면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취소 여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운전자 평가가 잘못됐죠.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여기 와야 되겠네. 픽업이 올라갈 수 있나? 안 올라가죠. 그러면 취소 여부를 판단해서 시퀀스로 하니까 언두로 가야죠. 방금 내가 모르고 지웠는데 언두 기능가 다시 나타나죠. 순서대로가 좀 안 맞았네요. 취소 여부를 판단해서 취소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취소가 아니다. 그럼 운전자를 호출하는 거죠. 호출 승인 또는 취소 또는 호출 승인. 그죠? 취소하면 끝나는 거죠. 호출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정보가 가는 거죠. 운전자는 호출 승인하고 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한번 볼까요? 언더 기능이 좋아요. 이게 여기까지 있었죠? 시퀀스를 봅시다. 커뮤니케이션 뭐가 빠진 것 같아. 이게 하나 넣는다고 그랬지. 운전자 호출 정보뿐만 아니라 금액, 그렇죠? 금액을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지우고 평가 지우고 판단해서 취소 가능 여부 판단해서 취소 또는 승인 정보 전달. 운전자 정보 이것도 틀렸네. 금액 이야기했죠. 금액 운전자 정보 호출하고
금액을 또 넣어야죠. 금액을 또 보내줘. 요금 정보 전달 같이 해도 돼요. 호출 운전자 정보와 요금 전달 같이 넣어도 돼요. 같이 넣어도 됩니다. 운전자 정보 전달해서 요금 정보 전달해도 되고 같이 전달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금액에 가겠냐, 취소 또는 승인 정보 전달 하면은 이 사람이 앱이 운전자에게 취소 또는 승인 호출하죠. 호출합시다.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또는 승인됐습니다. 호출하면은 호출하고 그 다음에 운전자가 가겠죠. 그 다음에 운전자 가서 태워주면 요금을 주고 그 다음에 고객은 만족도 평가, 운전자 평가를 하면 요 시스템은 그걸 종합해서 운전자에게 뭘 해줘요? 운전자에게 운전자 만족도 평가와 등급 정보 전달. 당신은 지금 별이 4개다. 이렇게 순서대로 출발지, 도착지 입력, 운전자 호출, 수락, 운전자 정보 전송, 또 요금 정보 전달, 취소 또는 승인 정보. 호출, 승인 또는 취소하면 끝나는 거고, 호출 정보하면은 이제 운전자가 가서 태워주면 앱을 통해서 운전자 평가. 그러면 앱에서 운전자 만족도 평가 및 평가와 등급 정보를 전달하겠죠. 이거를 커뮤니케이션으로 보면, 자, 고객이 출발지와 도착지 입력, 운전자 호출 수락, 운전자 정보와 요금 정보 전달, 그 다음에 취소 승인 정보 전달, 호출하면 나중에 운전자 평가, 그 평가에 의해서 만족도 평가와 등급 정보를 전달하는, 이렇게 통신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다가 저도 물론 오류가 조금씩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이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시퀀스를 꼭 전환시켜 가지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서 수정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통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객체 사이의 데이터 흐름, 이것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퀀스로 넘겨서 그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퀀스 통신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용법에 대해서 투게더 16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통신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